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최근에 폭락장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장이 심해지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고 사실 좀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인데 항상 저는 주식을 할 때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폭락장을 항상 기다려왔어요. 제가 뭐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아니면은 시장을 아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뒤덮을 만한 그런 금융 위기 정도의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사실 이번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또 잘 극복하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락을 좀 기다리자라는 제목이랑 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았고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이제 상한가 그 서킷 브레이크에 좀 걸렸죠. 거의 이제 10% 가까이 좀 올랐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도 한 최소 5% 이상 갭 상승을 시작을 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해가지고 V자 반등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 그러니까 2019년도 8월 달처럼 이렇게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쭉 올라갔죠. 저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계속 그 뒤로 한 거의 한 5개월 정도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번 상승도 좀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냐가 지금부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정확한 주가의 흐름은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죠. 뭐 580이다, 620이다 이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월요일 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도 주식 비중이 아직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현금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월요일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지수도 추가 상승 혹은 이제 반대로 하락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요일 시나리오는 만약에 월요일날 상승을 했고 그 상승이 화요일까지 이어진다면은 저는 다시 한 10에서 20% 정도는 또 현금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죠. 미국에서 그게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의 어떤 경제 위기, 유럽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RFHIC가 다른 5G 종목들에 비해서 물론 5 종목들이 조금 최근에 다른 시장 대비해서 강하긴 했지만 특히 RFHIC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지금 어떤 기관일에서 약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수가 거의 5% 넘게 빠지는 날에도 3% 이상 올랐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수 대비 너무 강한 모습이어가지고 RF텍을 조금 매도를 하고 RFHIC로 좀 비중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한 것처럼 좀 상승을 했고 아마 월요일 날에도 상승을 하면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슈팅이 나오면 비중을 조금은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오르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퍼지고는 있지만 당연히 5G 투자에 대한 딜레이 소식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번 위기를 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5G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상반기에는 원래 한 2조 정도만 5G가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 상반기에 한 4억 정도 4억 이상 2배 이상 투자를 늘린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미국도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미국도 지금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국가 비상 사태 그런 상황이지만 당연히 그 투자에 대한 그 시기를 놓치면은 또 큰 어떤 국가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몇 달 뒤로 딜레이 시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 모멘텀을 받아서 RFHIC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다른 뭐 KMW라든가 솔리드,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인데 이것도 만약에 미국에서 조금 진정세가 되고 다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섹터가 당연히 5G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네페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차트이긴 해요.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형 바닥형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근데 그리고 이게 또 좀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의 실적이 대규모 투자 때문에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또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매수를 하기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2차 전지 쪽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시장 대비해서 거의 이제 떨어진 게 없죠. 한 10%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수는 거의 20%, 30%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 말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그 가능성이 좀 높은 시나리오는 월요일 날 일단 상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저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확실히 눈에 가시화된 악재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다시 5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 그림처럼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주가가 이제 상승할 것을 제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르면은 조금 차익 실현 현금화를 해두고 아니면 좀 인버스를 매수를 해가지고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한 500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을 때 거기가 정말 인생 몰빵을 해도 될 정도의 아주 강한 그런 매수 자리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500을 깨고 내려갈 그런 시나리오도 있겠죠.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100%는 없고 확률 게임이고, 저도 사실 그 이제 700 정도 600 후반대 왔을 때 좀 확률을 반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많이 못 줄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그 전고점까지 왔을 때는 상승할 확률보다 당연히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큰 그런 자리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굉장히 폭락을 한 자리에서는 지금 이렇게 500 이하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상승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저는 실제로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2011년도 8월 달에도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한 장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 초반에서 거의 한 400 초반까지니까 한 단기간에 한 20%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줬던 장이 있었는데, 이때가 유럽발 재정 위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을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하루에 한 9% 넘게 연속 한 3일 정도 떨어졌으니까 엄청난 공포감이 그때도 있었고, 제가 이제 여러 그 블로그 글들이나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때 공포감이 지금의 공포감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거의 이제 유럽이 무너지니까 전 세계 글로벌 체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급락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크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갭상승을 한번 했고, 그리고 그 지금 하락폭에서 한 70%까지 50%보다 조금 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일단은 기술적 반등 때문에 좀 오른 부분이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쭉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도 지금 단기간에 앞으로 1, 2주 정도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맥시멈 50에서 70%까지의 반등이 나오면은 아마 지금 현금화를 조금 많이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게 그 전 저점까지 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더 깰 확률보다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그 위에서 현금화를 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 다시 정상화가 되고 바닥을 다지게 되면은 계속 이제 전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전고점까지는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전고점까지 오게 된다면 여기서 주식 비중을 또 줄이는 그런 전략을 또 취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보면은 이게 항상 계속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급락을 한 적도 있어요. 거의 5% 지수가 또 5% 넘는 하락을 보인 적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공포스러운 그런 장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그 바닥을 다지고 저 아래 꼬리를 달고 매수세가 들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굉장히 폭락장이고 저도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좀 쪼그라들어서 손실이 크고 아마 많은 분들도 손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폭락장에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것은 그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런 순간만을 항상 기다렸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 3달, 4달 뒤에는 엄청난 기회였구나라고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마지막 하락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그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집중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고 좀 강한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여전히 5G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종근당 바이오도 좀 매수를 하고 에코프로 BM도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